가끔 어떤 만화나 소설 등은 뜻하지 않게 혹은 작가가 번뜩이는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두운 면을 담은 미래상도 존재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내일은 일요일 역시도 그런 어두운 미래의 단면을 그려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만화 속 대사들은 부득이하게 가렸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장면은 여러 세대의 모습을 그려낸 컷들로 시작됩니다. 이제 막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든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마지막은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과정을 3개의 컷에 담아내었는데요. 여기 이곳에도 또 한 명의 직장인이 출근 준비 중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이치로. 첫 출근이었는지 그의 어머니는 코트를 입혀주고 도시락을 챙겨주며 아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가방 안에 도시락이며 여러 가지를 넣었으니 이것저것 잊지 말라는 신신당부까지 합니다. 이를 보던 보이치로의 아버지는 화를 내는데요. 야생의 사자들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자상한 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의 아버지. 과연 아버지는 보이치로에게 정이 없는 걸까요? 이를 보는 보이치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의 첫 출근 날입니다. 22살의 타미야 보이치로. 대학을 졸업하고 다이마루 상사라는 기업에 합격한 입사 1일차의 초보 셀러리맨입니다. 과연 그의 첫 출근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아침 출근 전철에 탄 보이치로. 엄청난 수의 인파에 떠밀리듯이 탑승한 그는 전철 안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게다가 덩치가 큰 탓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채이는 것 같네요. 이윽고 전철이 회사 인근역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보이치로에게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최고라는 말과 함께 기죽지 말고 화이팅하라는 말도 남깁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노발대발하던 아버지도 아들이 내심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내려 회사에 도착한 보이치로. 하지만 뭔가 겁이 나서였는지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우물쭈물 눈치만 보며 근처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러던 그를 발견한 회사의 경비원은 보이치로를 불러 세우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회사에 무슨 볼일이 있냐며 그를 다그치는데요. 이에 놀라버린 보이치로는 그만 뒤돌아서 도망가고 말아버립니다.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보이치로. 정처 없이 길을 걷던 그의 귀에 근처 라디오 가게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11시가 되었다는 진행자의 멘트에 이제라도 회사에 돌아가 볼까 하던 생각마저 사라지는데요. 첫 출근부터 지각을 했다고 혼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처 공원에 들어가 벤치에 앉은 보이치로.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냅니다. 안에는 그가 평소에 좋아하는 반찬을 비롯해 준비하는데 무척 시간이 걸렸을 듯한 반찬들도 있는데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 보이치로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첫 출근을 망쳐버렸으니 다음 날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다음 날은 출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첫 출근 날 아예 결근을 해버렸으니 이미 회사에서 찍혔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네요. 이윽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보이치로 역시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의 틈에 섞여 집으로 향합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집에 연락을 하진 않았을까요? 힘없이 집에 들어온 보이치로. 부모님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보이치로의 뒷모습은 전혀 기운이 없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는지 부모님은 그가 출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네요. 부모님은 그의 첫 출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상을 차린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따라주시는 술도 한잔하고 어머니는 행복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럴수록 보이치로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은퇴하면 아들이 집을 먹여 살리겠다며 잘 부탁한다는 너스레도 떠는 부모님들. 첫 출근의 소감을 묻고 어떤 일을 했냐는 부모님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보이치로의 심정을 작가는 그의 얼굴이 갈라지는 컷을 통해 표현해냅니다. 다음 날도 아버지와 함께 출근하는 보이치로. 어제 내렸던 역과 같은 곳에서 내리고 떠나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일단 역에서 내리기는 내렸지만 과연 오늘은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죠.
보이치로는 바삐 움직이는 직장인들의 틈에서 빠져나와 전철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전철역에는 보이치로와 의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보이치로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 그는 학창시절 동창이었던 친구 나카타입니다. 나카타는 그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이치로는 현재 다이마루 상사에 취직했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으니 성공했다는 말을 건네는 나카타. 알고 보니 나카타는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일도 너무 많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 별로여서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잠깐 나누던 동안에 시간은 벌써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동창 나카타는 보이치로에게 혹시 누구를 기다리는지 묻는데요. 왜냐면 이 시간에 출근하는 직장인은 당연히 없거나 드물었으니 말입니다. 할 말이 없던 보이치로는 전철 한 대가 도착하자 바빠서 가보겠다며 아무 전철이나 타버립니다. 작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이치로의 미래를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전철에 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전철 안에 탄 그는 또 울면서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꾸역꾸역 먹습니다. 어제는 첫 출근이었으니 잘 변명을 해냈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만 할까요? 보이치로가 그렇게 전철에 몸을 맡기던 동안 그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그의 직장이 될 뻔했던 다이마루 상사. 전화를 받아든 어머니는 아들의 행방을 묻는 내용에 우리 아들은 지금 회사에 출근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이마루 상사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맙니다. 바로 아들 보이치로가 단 한 번도 회사에 출근을 한 적이 없다는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보이치로의 어머니는 결국 그를 정신과에 데려가게 됩니다. 의사는 보이치로의 어머니에게 진단 결과를 건넵니다. 그에게 사회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입사 첫날 출근하지 못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단 것입니다.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겠지만 그 외엔 따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 일단 집에서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이후 어느 노부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나이든 남성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녀온 뒤 늦게 퇴근한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이 노부부는 사실 보이치로의 부모님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음에도 그의 부모는 은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치로는 어떤지 묻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대답을 건넵니다. 2층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 있는 보이치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보이치로 역시도 나이를 먹었고 얼굴에는 주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바깥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아서인지 덩치는 옛날보다 더 커진 듯한 느낌인데요. 방에는 만화책과 신문들이 어질러져 있고 이불도 제대로 개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태양의 모습을 배경으로 보이치로가 되뇌이는 혼잣말이 나오는데요. 내일은 일요일, 모레도 일요일, 그 다음날도 일요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일을 하지 않는 보이치로에게는 당연히 모든 날이 일요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쉬게 내버려두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잠시가 아닌 영원히 쉬는 것을 선택한 듯합니다. 일본의 단편 만화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은둔형 외톨이, 일본어로 이른바 히키코모리가 되는 과정을 담아냈는데요. 무서운 것은 이 만화가 아주 오래된 만화란 것입니다. 이 만화는 무려 1971년에 그려진 만화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는 이미 아름아름 알려져 있었지만 본격적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이 약 2000년대 중후반쯤 정도였다고 하니 거의 40년이나 앞서 이런 문제를 예견한 내용입니다. 그림체나 화풍에서 익숙함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듯한데요. 이 만화는 인기 만화 도라에몽과 그림체가 많이 흡사합니다. 왜냐면 이 내일은 일요일의 작가가 바로 도라에몽의 작가와 콤비를 이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콤비는 필명 후지코 후지오를 사용하던 두 명의 작가들이었습니다. 바로 후지코 F 후지오와 후지코 후지오 A 두 명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 중 후지코 F 후지오
후지오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도라에몽을 그려낸 그 작가가 맞습니다. 이 작품은 콤비 중에 한 명인 후지코 후지오 A의 작품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일했다 보니 그림체가 무척 비슷합니다. 해당 작가 역시도 아동 만화들을 그렸지만 이후에는 도박, 오컬트 등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두운 내용이 담긴 성인 만화와 염세적인 작품을 그려내어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 F 후지오와는 조금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내일은 일요일 역시도 그런 연장선에 있는 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에 벌어질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이 꽤 놀라운 만화입니다. 특히 작품 안의 여러 장면들에는 작가가 담아낸 은유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작가 본인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인 일본 사회에 관한 비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화의 가장 처음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맨 위의 아이들은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그 밑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아이들에 비해 조금 표정이 굳은 듯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장 밑에 직장인들은 서로 대화도 없고 모두가 찡그린 표정들입니다. 안경을 쓴 직장인들은 눈을 일부러 그려내지 않아서 더욱 차갑다는 느낌을 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게 될수록 점점 더 차가워지는 인간관계를 표현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을 묘사한 장면. 작가는 마치 일본의 국기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태양을 그리고 그 가운데 컷을 나눠 직장인들의 모습을 그려넣었는데요. 하지만 아침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이 아닌 저녁이 되어 저물어가는 해의 모습 사이에 이들을 넣은 것은 어쩌면 작가가 염두에 두고 있던 국가는 이런 사회인들에 의해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소모하며 저물어가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당시 사회의 단상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도 작가의 의도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보통 본인의 진단 결과는 본인에게 설명해주게 되지만 의사는 보이치로의 어머니에게 진단 내용을 들려주고 멍한 표정의 보이치로는 그들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인에게 말해주기엔 충격적인 내용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의사도 그런 보이치로를 한 명의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또한 보이치로가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던 것을 들켜서 집에 와서 혼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정신과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만화로만 다룰 것이 아닌 언젠가는 진지하게 나눠야만 할 주제가 될 수도 있음을 작가가 독자들에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현재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중국 등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유럽을 비롯한 서양권에서도 꽤 문제가 심하다고 하네요. 어떤 이들은 그냥 밖으로 쫓아내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들의 유형이 무척이나 다양하다 보니 강압적 방법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우울한 사회 문제를 예견한 작품,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